셜록 홈즈로 대박이 나면서 당대 최고 부자 작가가 된 아서 코난 도일. 덕분에 그는 큰 돈을 벌어 세계 여행을 즐기고 유명 작가로서 명예를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 비극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코난 도일의 성공 배경에 실제 살인 사건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영국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The name Sherlock Holmes and the address is 221B Baker Street. 아서 코난 도일의 유년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원래 그는 만화가 존 도일의 손자였는데 그의 할아버지 존 도일은 매주 정치사파를 그리며 정치계에 영향을 끼친 유명 인사였죠. 그의 아들들 또한 존 도일의 재능을 물려받아 모두 화가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코난 도일의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보다 야망이 부족해서인지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평범한 공무원이 되었죠. 그렇다고 코난의 아버지가 자신의 공무원 생활에 만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짬이 나면 손에 붓을 들고 대박이 나기 위해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그는 화가로 성공하지는 못했고 좌절한 그는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되었는데 코난의 아버지는 술 마실 돈을 구하기 위해 아들의 저금통을 깨서 돈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그 돈마저 없으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가구 광택제를 마셨죠. 결국 그는 직장에서 잘렸고 이를 지켜보던 코난 도일의 어머니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당연히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그때부터 코난 도일은 친척집을 전전하며 잘 곳을 마련하게 되었죠. 하지만 코난 도일은 크게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상 이야기꾼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그는 이야기 속에 빠져 어두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다행히 코난 도일은 부유한 아버지 형제들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코난 도일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선생님에게 무시당했죠.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한 번은 그가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토목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묻자 선생님은 글쎄 된다고 해도 일을 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라며 타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학교 선생님은 그가 앞으로 세상에 도움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거라 단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쓰는 능력이었죠. 그는 시 수업에서만큼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문학을 공부하면서 점차 재능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코난 도일은 문학의 길을 걷고 싶기도 했지만 가정을 안정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의사의 길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에든버러 의학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나가게 되죠. 정말 우연히도 코난 도일은 이곳에서 셜록 홈즈의 모티브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벨로, 에든버러 병원의 외과 의사였죠. 마른 체형의 코가 높은 벨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는 환자를 슬쩍 보고는 환자가 앓고 있는 병뿐만 아니라 환자의 직업과 성격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셉 벨은 모자를 쓴 남자 환자 한 명이 방 안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앉는 것만 보고는 그가 이전에 군인이어서 매우 깍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모자를 벗지 않는 것을 봐서는 전역한 지 오래됐다는 것을 맞출 수 있었죠. 에든버러 대학에서 졸업한 후 코난 도일은 개인 진료소를 개원했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는 시간에 근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시간을 즐겼죠. 그러다 어느 날 그의 운명을 바꿀 한 가족이 진료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호킨스 가족으로 아들 잭이 뇌막염에 걸려 호킨스 여사가 딸 루이자 호킨스와 함께 잭을 부축하고 온 것이죠. 호킨스 여사는 과부여서 돈이 부족해 집에서 아들을 돌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코난 도일은 자신의 집에 침대 하나를 더 놓고 이곳에서 잭을 돌보겠다고 자원했죠. 안타깝게도 코난 도일의 간병에도 잭의 병은 점차 악화되었고 결국 얼마 뒤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코난 도일은 자신의 집에서 잭의 장례식까지 열어주었죠. 이날 호킨스 여사와 딸 루이자는 코난 도일에 기대어 가족을 잃은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은 남성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죠. 이들을 동정한 코난 도일은 자신이 루이자와 결혼해서 이 여자를 평생 책임질 것을 맹세합니다. 본인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불쌍한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돕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의외로 코난 도일은 이 결혼으로 꿈도 꾸지 못할 부를 얻게 됩니다. 결혼과 성공. 코난 도일과 루이자 호킨스는 결혼 당시만 해도 빈털터리였습니다. 그가 의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아내 루이자 호킨스는 매우 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바가지를 긁지 않았고 오히려 적은 돈에도 만족하며 사소한 일상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코난 도일도 루이자 호킨스의 행복에 전염되어 자신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코난 도일의 글이 슬슬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코난 도일은 결혼 전부터 단편소설을 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작품들은 기껏해야 원고료 1만원을 받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런데 가정이 안정되고 나자 코난 도일의 글은 상상력과 표현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 그가 쓴 단편 소설은 곧바로 유명한 코닐 잡지에 실리게 되죠. 딱 하나 아쉬웠던 것은 소설에 작가인 그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코닐 잡지사는 엄격한 정책을 세워 모든 소설은 익명으로 게재했다고 합니다. 잡지사의 힘이 세져야 하고 작가 개인이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코난 도일은 단편을 써서 출판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책을 내어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에 다시 펜을 붙잡은 코난 도일. 원래 그의 첫 소설은 거들스톤의 회사라는 소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출판사도 그의 책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렇게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코난 도일은 한 번만 더 글을 써보기로 결심하고 이번에는 탐정소설을 쓰기로 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만났던 조셉 벨이 떠올랐습니다. 코난 도일은 이성적인 조셉 벨이 탐정이라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탐정이를 과학에 가깝게 끌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고 그렇게 조셉 벨을 모티브 삼아 셜록 홈즈 시리즈의 1편 주홍색 연구를 완성하게 되죠. 처음에 코난 도일은 자신의 작품에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출판사들은 그와 계약해주지 않았죠. 그나마 그에게 돌아온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싸구려 소설이 현재 시장에 너무 넘쳐 흘러서요. 내년에야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고료는 4만원입니다. 현재 가치로 약 600만원 정도였죠. 코난은 자신의 기대보다 한참 낮은 원고료에 실망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편지에 더 큰 실망을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그는 고민 끝에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출판 당시에 그의 소설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운 좋게 그의 글은 스트랜드 매거진 편집장의 눈에 띄게 됩니다. 편집장은 코난 도일에게 앞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자신의 잡지에 연재해달라고 부탁했죠. 이 잡지에 연재하면서 셜록 홈즈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처음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 원고료로 4만원이 채 안되게 계약했지만 이후에는 174만원, 873만원까지 약 200배 이상 원고료가 뛰었죠. 런던 시민들은 모두 셜록 홈즈 소설의 연재를 기다렸습니다. 덩달아 코난 도일은 매우 유명해졌죠. 당시 런던에서는 유명인사 코난 도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소문이 떠돌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마부 이야기인데 어느 날 코난 도일이 호텔로 가기 위해 마차에 타자 한 마부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외쳤죠. 도일 박사님, 박사님의 외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콘스탄티노플에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부다에도 머무르셨던 것 같고요. 코난 도일은 마부가 자신의 행선지를 모두 마치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맞췄는지 비밀을 알려주시면 5프랑을 드리죠. 그러자 마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짐가방에 붙은 여행지 스티커를 봤습니다. 이 일화는 코난 도일이 자신의 자서전에 밝힌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셜록 홈즈를 따라할 만큼 그의 소설이 성공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화이죠. 이후 코난 도일은 병원도 닫고 셜록 홈즈 집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가 성공할수록 코난 도일은 왠지 모르는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셜록 홈즈 같은 삼류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원래 그는 진지한 역사 소설가가 되는 것을 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 소설 작품이 셜록 홈즈보다 더 대단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은 역사소설이 아닌 셜록 홈즈를 더 읽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셜록 홈즈의 이야기만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주인공 셜록 홈즈를 속으로 미워하게 되었죠. 또 코난 도일은 자신보다 가상의 셜록 홈즈가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당시 셜록 홈즈의 인기가 너무 좋아 일부 사람들은 셜록 홈즈를 마치 실존 인물처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가상의 주소인 베이커 스트릿에 편지를 써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인을 부탁하는 일이 잦았죠. 심지어 셜록의 팬이었던 여자들은 가정부를 자처하며 제발 근처에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작가 코난 도일은 셜록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배달부일 뿐이었죠. 일련의 사건으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셜록 홈즈만 없다면 자신도 역사소설에 더 집중해 유명한 역사소설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죠.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심지어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홈즈를 영원히 죽이는 것을 상상해 라고 적혀있을 정도이죠. 1893년 코난 도일은 결국 소설 속에서 셜록 홈즈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셜록 홈즈 시리즈는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죠. 소설이 발표된 다음날 영국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셜록 홈즈의 죽음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재밌게 즐기던 셜록 홈즈가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것에 분노까지 느꼈죠. 그 분노는 스트랜드 잡지사까지 번져 약 2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잡지의 구독을 끊으며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잡지의 총 구독자가 50만 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홈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부 런던의 독자들은 길거리에 상복을 입고 뛰어나와 홈즈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또 과격한 팬들은 작가인 코난 도일에게 욕설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코난 도일은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였어. 만약 내가 셜록을 죽이지 않았다면 셜록이 나를 죽였을 거야. 셜록의 부활과 또 다른 사건. 하지만 굳은 다짐이 무색하게 코난 도일은 8년 후 셜록 홈즈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미국 출판사에서 코난 도일에게 원고료로 약 22억 원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셜록 홈즈는 바스커빌가의 개에 재등장하게 되죠. 문제는 이 작품을 집필할 때 그에게 조언자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코난 도일보다 11살이나 어린 버트럼 플래처 로빈스는 원래 여러 잡지의 편집자 및 작가였습니다. 둘은 우연히 여행을 하다가 만나 친해지게 되었죠. 로빈스는 코난에게 바스커빌가의 개의 원천이 되는 귀신 들린 강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둘의 관계를 연구한 책에 따르면 로빈스는 또 다른 셜록 홈즈 단편인 노우드의 건축업자의 이야기에도 기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빈스는 그로부터 몇 년 뒤 3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의 사인은 장티푸스와 복막염으로 알려졌는데 그의 친구는 그가 아프기 전 침대 옆에 놓인 오염된 물을 마셔 병에 걸린 것이라 추측했죠. 당시 일부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 미라를 연구하며 저주에 걸린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이후 그의 죽음은 더 큰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코난 도일이 일부러 로빈슨의 아내를 부추겨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코난 도일을 연구한 로저 게릭 스틸에 따르면 당시 코난 도일은 바스커빌가의 개의 성공 이후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작품의 초안이 전작보다 못하다며 출판사에서 거절당하자 코난은 또 한 번 로빈슨의 도움을 받고자 그를 찾은 것이죠. 이때 로빈슨은 화를 내며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고 이에 겁을 먹은 코난 도일이 로빈슨의 아내를 시켜 로더넘이라는 약물을 주입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로빈슨의 아내는 코난 도일과 바람을 피던 사이라 그를 도왔다고 하죠. 로저 게릭은 로더넘 중독 증세가 장티푸스와 비슷하다는 점, 아내가 로빈슨이 죽기 전이 아닌 죽고 난 후에야 의사를 불렀다는 점, 사망 진술서에는 장티푸스로 22일간 아팠다고 했으나 이후 친구에게는 식중독으로 8일간 아팠다며 말이 달라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연구는 곧바로 셜록 홈즈 소사이어티에 의해 반박당했습니다. 셜록 홈즈를 연구하는 이 단체는 바스커빌가의 개 이야기의 원천이 로빈슨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코난 도일이 로빈슨의 아내와 바람을 피고 죽였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죠. 이에 로저 게릭 스틴은 경찰을 찾아가 이 살인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100년 전 사건을 조사할 마음은 없다며 사건은 일단락되죠. 친구의 죽음 이후 코난 도일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 루이자가 사망하고 만 것이죠. 코난 도일은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내를 위해 스위스에 별장을 마련해주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스위스의 맑은 공기를 쐬면 건강이 나아질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가족들을 보고 싶어해 다시 코난 도일은 영국에서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히네드로 함께 이사를 갔죠. 둘은 함께 여행도 하며 루이자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결국 그녀는 건강이 악화돼 1906년 7월 4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곧바로 다음 해 코난 도일은 진 레키라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진 레키는 코난 도일과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문의 딸이었는데요. 결혼 당시 코난 도일은 48살이었지만 진 레키는 33살에 불과했죠. 일부는 코난 도일이 아픈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난 도일이 진 레키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내가 죽기 전의 일이고 그 전부터 그는 진 레키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진 레키의 집에 자주 놀러 갔다고 하죠. 하지만 코난 도일은 둘 사이의 관계가 순수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죠. 과연 아내는 코난 도일의 변한 마음을 알았을까요? 코난의 아내 루이자는 죽기 전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자신과의 기억 속에 평생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 오로지 남편의 행복을 바랄 뿐이고 너도 아빠가 재혼을 하면 축복을 빌어줘. 이후 진 레키와 재혼한 코난 도일은 1927년 셜록 홈즈의 사건집을 끝으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집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마지막 유언은 재혼한 아내 진 레키에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참 아름다워. 자신의 노년 생활을 보좌한 그녀에게 고마움을 담은 표현이었죠. 셜록 홈즈라는 추리소설로 전세계적 인기를 누리게 된 코난 도일. 그의 추리소설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유는 단순히 미스테리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건 속에 담긴 사람들의 어두운 욕망을 이성적인 셜록 홈즈가 간파하고 천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에 사람들은 쾌감을 느꼈죠.
참고로 세계 3대 추리소설 작가를 꼽으면 아서 코난 도일과 함께 에드거 앨런 포와 에도가와 람포를 꼽는데요.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에서 셜록 홈즈와 에도가 람포가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버린 시니치에게 누군가 이름을 물어보자 그는 책장에 꽂힌 에도가 람포와 코난 도일의 책을 보고 스스로를 에도가 코난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특히 에도가 람포는 일본 추리소설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이후 아오야마 고쇼,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최근 그의 작품들이 신작으로 나왔는데요. 에도가 람포 기담집에는 일란성 쌍둥이 형을 죽이고 형 행세를 하며 살인을 저지르는 남자, 사지가 잘려 돌아온 남편을 보살피며 금지된 욕망에 눈을 뜬 아내 등 잔혹한 상상력이 담긴 16편의 기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추악한 내면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지 일본 미스터리 소설의 거장 에도가 람포의 책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득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에도가 람포 기담집, 저자 에도가 람포.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